다육식물의 온도는 몇 도를 맞춰줘야 될까요? 몇 도를 맞춰줘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팜스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저의 채널에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는데, 그 댓글이 어떤 댓글이었냐면은 겨울철 다육식물의 내부 온도나 환기는 어떻게 시켜줘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 댓글을 토대로 다육식물의 온도는 몇 도가 가장 적합한지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아시고 나면은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온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아시고 나면은 그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번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육식물의 온도는 몇 도가 가장 적합할까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육식물 온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육식물 온도는 조금 두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그 두 가지는 어떤 분류냐면은, 첫 번째는 다육식물을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 온도가 있는데, 예쁘게 키운다는 것은 다육식물이 물도 빨갛고 노랗게 물도 들고, 또는 다육식물이 묵은둥이로 되기 위해서 목질화가 되거나, 또는 다육식물 용어로 좀 짱짱하게 큰다 그러죠. 이런 식으로 짱짱하게 크는 경우를 보고 예쁘게 키운다는, 제가 이런 식으로 단어를 한번 선택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은 그렇게 짱짱하게 키우기 위해서 맞춰줘야 되는 온도가 있고, 두 번째는 다육식물을 예쁘게 키우는 게 아니라 다육식물 번식을 위해서, 보통 농장이나 다육식물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께서 번식을 하기 위해서 맞춰줘야 되는 온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분류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다육식물 온도가 몇 도가 적합한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예쁘게 키울 건지 또는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할 건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온도를 맞춰서 다육식물의 생육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다육식물이 여기 지금 세 종류를 모아놨는데, 이 세 종류는 지금 분재로 키우고 있는 다육식물이라서 조금 더 짱짱하게 묵은둥이가 될 수 있도록 키우면서 다육식물이 물도 들게끔 키우는 이런 다육식물들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이쪽에는 제가 세인트루이스 금이라고 다육식물을 번식을 하고 있는, 이렇게 다육식물을 두 가지를 분류했는 것처럼 이렇게 먼저 예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육식물을 짱짱하게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는 온도가 최저 온도 5도에서 최고 온도 15도 정도로 맞춰서 다육식물이 통풍이 잘 되게끔 온도를 맞춰 주시는 것이 이 다육식물들이 짱짱하게 키울 수가 있는데요. 물론 온도는 이렇게 맞춰주지만 햇빛의 양은 낮에는 충분한 햇빛을 줘야지만 짱짱하게 클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예쁘게 키우는 방법, 즉 짱짱하게 키우는 방법은 약 5도에서 15도 정도로 맞춰주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다육식물의 번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최저 온도 15도에서 최고 온도 약 25도 정도로 맞춰주시는 것이 다육식물을 번식하는데 조금 더 적합한 생육 환경을 맞춰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예쁘게 키울 건지 또는 번식을 위해서 키울 건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선택을 하셔가지고 온도는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한번 시청자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목적을 먼저 선택을 하셨다면은 계절에 맞춰서 다육식물 생육 환경을 맞춰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계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또 계절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여름철에는 다육식물이 어쩔 수 없이 고온 다습한 환경 때문에 실내 환경을 냉장고처럼 맞춰주지 않는 이상은 그 다육식물에게 결국에는 통풍을 잘 되게끔 해주는 게 지금 최선의 방법인 곳들이 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냉장고 환경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비용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다육식물 농장에서는 일단은 통풍 우선으로 맞춰서 햇빛이 너무 강할 때는 차광을 해서 온도도 많이 안 높게끔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반대로 겨울철에는 다육식물의 번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농장이나 또는 매니아층이라면은 다육식물 난방을 위해서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는 최저 온도를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난방비도 그만큼 좀 절감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간략한 팁을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어떻게 키우는 간에 통풍을 잘 시켜줘야 되고, 통풍이 안 됐을 때는 균해가 올 수 있으니 균해나 충해 같은 것은 잘 걸리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필수사항이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다육식물 온도는 몇 도로 맞춰줘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예쁘게 키우실 것 같으면은 5도에서 15도, 또는 번식으로 키우실 것 같으면은 15도에서 25도 정도를 맞춰주는 것이 다육식물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본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육식물을 키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겨울철이든 여름철에 다육식물 온도를 한번 맞춰주면은 조금 더 보다 재미있고 나은 원예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번 영상처럼 또 영상으로 만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